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회사는 원익큐브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사설이 좀 길어져서 오늘은 원익큐브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익큐브는 원익그룹의 계열사 중에 한 회사고요. 그리고 그 접착제 아니면 다른 건설 자재라든가 아니면 산업용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을 수출입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는 그 전국 관련된 사업을 있죠. 사업을 하고 있죠. 그 핸드폰, 폴더폰 이런 쪽에 적합한 재료라서 그쪽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매출은 기본적으로는 그 산업용 재료하고 건축용 재료 이쪽을 수입해서 혹은 수출해서 파는 수입해서 쪽이 많죠. 그쪽에서 파는 것들이 매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제 원익큐브가 이제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원익 IPS나 이런 회사들도 되게 많이 이제 갔고요. 오늘 그렇죠. 원익도 많이 갔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 혹은 원익 머티리얼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원익큐브는 그 그룹사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도 있기는 해요.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비율 수치적으로 재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원익큐브는 지금 제법 많이 올랐죠.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하루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2,100원까지 올랐죠. 바닥은 어디였냐면 주봉 가서 한번 다시 볼게요. 조금 있다가 1,370원에서 2,100원까지 딱 올랐어요. 몇 프로 정도 될 거냐 하면 50%일 거예요. 딱 50%죠. 49.41% 50%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딱 1,000만 주 정도가 됐네요. 그죠? 오늘 하루에 1,000만 주를 딱 섞거리를 했는데 과거에 정고점 굉장히 큰 정고점을 만들었을 때 한 번은 1,000만 주 정도였고 여기 때가 1,500만 주 정도 됐었나? 1,600이네요. 그때 이때가 1,000만 주였고 물론 이제 고점 찍었을 때는 3,000만 주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갔었죠. 그리고 가격도 이때는 어디까지 갔었냐면 고가는 저희 주봉에서 한번 봅시다. 일봉보다는 주봉에서 보시긴 해요. 거래량은 단일 하루 거래량 봐야 돼서 주간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하루 거래량도 봐야 돼서 일봉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전체적인 모양은 주봉에서 한번 봅시다. 사상 고점이죠 이때가. 사상 고점은 좀 느려서 봐주십시오. 한 10년 정도 봐주시면 이게 사상 고점 정도다. 길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사상 고점이었고 주봉 보시면 확실하죠. 7,300원. 그리고 저점은 아까 보셨죠? 1,400원 선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1,400원은 2,100원이니까 딱 50%간 거예요. 그리고 전고점 얼마였냐면 3,200원.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3,200원이고요. 여기서 50% 갔고요. 한 100%쯤 가면 2,000원에서 3,000원 근처까지 갈 거예요. 그죠? 1,500원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3,000원 근처까지 갈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오늘 올라간 가격 덕분에 전고점들은 거의 다 뚫려진 것 같고요. 일봉 한번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저기 보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되게 예쁘게 예쁘게 살짝 올려가다가 하루에 쫙 갔어요. 그죠? 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죠. 요 구간 동안에 바뀌어요. 그죠? 요 구간 동안에 바뀌어요. 딱 어딨냐 하면 저점 11월 7일 날 찍고 두 달 딱 움직였어요. 그죠? 두 달 동안 움직이면서 뭐가 됐냐 하면 뭐가 됐죠? 역배열이 정배열로 딱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얹죠? 그 다음에 5일선 얹고 나서 바로 튀었네요. 그죠? 50%딱 올라갔고요. 50% 정도 올라가는 건 사실상 이게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구분하기 좀 쉽지는 않고 1,000만 주 찍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올라갈 거에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의 시작이냐 아니면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다시 241선 정도까지 후퇴하면서 조정을 받을 거냐
네, 과거 기록으로 보시게 되면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다시 저점으로 조정해 오는 과정들을 좀 반복을 했어요. 이렇게 걸작걸작 하면서. 그죠? 네, 계속해서. 거의 저점까지 내려와요. 그런 것들을 반복했고, 최근에 횡보를 딱 가다가 갑자기 튀었죠. 네, 갑자기 튀었어요. 자, 뭐 이거를 컵앤홀더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컵앤홀더는 사실상 여기서 내려오다가 한번 조정받고 뭐 이런 식의 모양들을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어떤 분은 뭐 고래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용어로는 컵앤홀더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직 홀더가 안 만들어진 상태의 컵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급상승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그죠? 뭐 사실 여기서 올렸다가 내려오는 과정이랑 한번 올렸다가 내려오는 과정이라서 여기서도 잘라서 보게 되면 완벽하게 거의 컵앤홀더 컵만 만들어졌어요. 지금 홀더는 만들면 돼요. 어디서부터 조정 가면서 이 조정이 어떻게 갈 거냐는 사실 모르는 거죠. 이렇게 깊게 홀더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얕게 조정하면서 홀더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장이 좋다 보니까 조정을 받을 때도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받는 것보다는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체로 이 정도에서 가볍게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경우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케이스별로 보시게 되면.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뭔가 그림이 만들어졌고, 그죠? 쭉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다시 이 과정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봉 보시게 되면 그죠? 요 주간에 거의 1억 주 가까운 7,5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한 2배 얼음입니다. 2배 반 정도요. 그죠? 근데 요 2배 반 정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력이라는 거를 그 전제로 놓고 볼 때요. 2배 반 정도 1,000원 한 3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라가잖아요. 3,2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이 정도로는 사실상 비용을 그동안에 저기 했던 비용들을 다 마련하면서 그 써가면서 올려가는 비용들까지 다 써가면서 충분한 수익을 남겼다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그리고 원익큐브는 다른 것보다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지금의 가격이 다른 그룹사와 비교할 때 어떠냐예요. 여러 가지 잣대를 댈 수가 있는데 차트 하나만 해서 봐도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매집의 흔적이라고 보시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끌면서 상승을 만들어냈고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상승할 준비를 만들어냈고 급상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격도가 심해졌어요. 그 이평선에서. 그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요거 한 번에 뚫으면서 거래량이 조금 발생하기는 했는데 조금 조정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온 사람들 좀 개미들을 털어야 되는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이때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사실 따라온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직까지 분명히 잘 털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가격 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 개미들을 털고 나가는 시기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조정이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 접근하실 때는 다른 데다가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할 거예요. 다른 그룹사들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회사가 영업이익 뭐 이익을 못 내는 회사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최근에 5년 거의 10년 동안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순이익을 계속 내고 있었어요. 그죠? 문제 없어요 회사. 그죠? 그리고 매출액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물론 2025년 기준이 별로 안 나왔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아마 조금 늘 것 같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낮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700억인데 자본총계는 1000억이 넘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2,800억, 2,900억 될 거, 올해 거의 3,000억 가까이 될 건데, 예, 문제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3,000억 가까이 될 건데, 문제는 30% 올라서 2,100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원래 얼마짜리였어요? 500억짜리 회사였다고요. 그죠? 근데 자산은 1,000억이야. 매출액은 3,000억이야. 그죠? 근데 그렇다고 그룹사가 망하는 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룹사도 그런 대로 잘 나가고 주가도 잘 가고 있어. 근데 얘만 네, 그렇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희는 개별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저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리딩방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괜찮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해드리는 정도로 맹맹하게 밍숭맹숭하게 결론을 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얘는 뭐 몇 가지 증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트도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로 보는 부분들도 괜찮고 원익그룹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나쁜 회사들만 사모으는 되게 이상한 그룹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상한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데에 비하면 대체로 모든 회사들이 대체로 다 건실해요. 그죠? 그리고 몇몇 개는 테마를 받아서 아주 잘 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차트 그리고 재무적인 상황, 기본기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그 집안 다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아직 안 가고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의문도 가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대신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이렇게 장담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실상 시장의 논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의도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 원익큐브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조금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도 지금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좀 바쁩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저희 대화방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 좀 해주시고 제가 댓글로 남길게요.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